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준석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먹고 사는 문제, 이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씨가 요거를 또 졸렬하게 물어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씨는 맨날 뭐라 그럽니까? 뭐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상한 뭐 인신공격이나 자기는 이런 거 안 한다. 강의를 제가 다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가가지고 남들은 멸칭을 쓰는데 난 그런 거 안 쓴다. 그럼 뭐합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연상시키게끔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 갖고 와봐. 맨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준비했냐? 이준석 대 이준석. 과연 여기서 승자는 누구인가? 하버드에서 그 토론에 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승자도 이준석 그리고 패자도 이준석이 되는 이 준적준 세계관을 오늘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심플하게 갈게요. 깔끔하게 갑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운전대 얘기하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치는 도로이 장난이 아니다. 정치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희동이님들, 알림이단 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준석 씨한테 지난 10년 넘게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운전이란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택시기사 그 언플 하면서 사이드미러 접고 저거 가는 거 보세요. 저거. 그러면서 요 얼굴 좀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씩 이렇게 카메라 보고 웃고 있거든요. 아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운전 얘기만 꺼내면 저는 요 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막 택시기사의 마음을 아는데 막 정치를 늘 저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거, 여기저기다가 그냥 자기의 스토리를 써갈 때 팔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막 열심히 쌓아왔으니까 한꺼풀만 딱 까보면 실체가 뽀록 나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진짜 택시 운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하는 이준석? 이렇게 한 줄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아니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팬코어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너무 미운 거 이해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왜 제 탓을 해요? 이준석 탓을 해야지. 그리고 정치는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건 제가 본인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막 우왕좌왕한다고요? 그럼 이준석이 정치는 도대체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웃긴데 애초에 이낙연 씨랑 손잡았다가 망한 거, 그때 이낙연 씨가 이준석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도 전 진짜 웃겼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해놓고 류호정이랑은 그러면 왜 손을 잡은 겁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본인과 계속 싸우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3지대론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준석 씨 맨날 저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저 특유의 표정.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약간 저 눈 저렇게 떠가지고 근데 요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 이준석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래서 특히 20년 4월 7일에 이준석 씨 페북에 이런 내용이 남겨있죠. 제가 이준석 씨 2013년 막 그때부터 페북, 트위터 다 모아놨다니까요. 그걸 제가 다 보여드리면 진짜 몇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아주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기본이고 민주당의 패시브다. 요걸 그대로 민주당을 이준석으로만 바꿔주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뻑가는 혓바닥 살인마 그리고 이준석과 팬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네이버 댓글에 우르르 와가지고 좌표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옛날에 제가 딴지일보에다가 이준석한테 사과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낄낄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보고 마삼중이라는데 정작 노무현이 원조 마삼중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준석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자기는 툭 하면은 욕해도 된다. 걱정 마, 고소 안 해.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 와가지고 실컷 조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고소 안 하니까 마음껏 떠들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준석 씨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그냥 욕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갖다가 저를 고소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야 너 19년도에 그랬다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그럴수록 이준석 씨가 얼마나 초라해지는 건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한마디로 황희도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저한테 긁혀가지고 페이스북 차단하고 아직까지도 1000일 넘게 못 본 척 도망치는 게 이준석이란 겁니다. 그리고 뭐 원조 마삼중이 노무현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준석처럼 그렇게 결과 위주로 평가하자 그랬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과정에 그 서사에 많은 시민들이 그 열광했던 건데 반면 이준석이 맨날 앞세우는 건 뭡니까?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승리해라. 이게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꾸역꾸역 그 책까지 다 읽어봤다니까요. 과정과 결과를 지 멋대로 바꾸는 게 이준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준석이랑 토론을 하면 그런 거에 낚인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비판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친이 이준석 준천지들이 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막 그렇게 하길래 그럼 저도 이준석의 과거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의 2시간. 요즘 정치에 그 유입된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이준석이 처음에 뜨게 된 배경이 뭐냐? 종편 토론이라든지 심지어 예능에 막 여기저기 얼굴을 들이밀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바로 박근혜 2시간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니 나중에 그 최순실의 허수아비였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무능한 박근혜에 2시간 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하버드 천재라고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박근혜한테 2시간에 홀라당 넘어갔다고 저렇게 2년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안 믿기시겠지만 비례대표 중에 여성을 8대2로 공천하자. 그래서 명확히 본인이 책에다가 박제해놓은 내용입니다. 소수자의 위치인 여성에게 할당을 하겠다는 의지다. 야, 이게 이제 팬코식 표현으로 하면은 뭐 스윗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요? 야, 이준석 스윗남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팬코에서는 여성을 8대2로 공천하자던 얘기가 이준석의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그럼 또 이제 팬코는 또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건 옛날적 얘기지. 박근혜 퀴즈 언제적 얘기야? 이거 여성 8대2 공천 이거 야 이준석 언제적 얘기 갖고 와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런 팬코 유저들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뭐 털 때 몇십 년 전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그 수령님으로 받들고 있는 이준석 자체가 준적준이니까 팬코도 똑같아요 그냥.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베에다가 2012년도에 무슨 말을 했었냐? 선거 때까지만 여성 비하하지 마라.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일단 여성 비하하지 말라는 얘기가 핵심 포인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거 때까지만. 야, 니네 일베 여성 비하해도 되는데 야 선거 때까지만 좀 참아줘. 내 얼굴 보고 참아줘. 선거 때까지만 여성 비하하지 마. 요게 소수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뭐 8대1을 주장하던 사람의 할 얘기입니까? 아니 여성들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선거 때까지만 여성 비하하지 말라고요? 여성 비하하지 말라면 당연히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죠.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 굳이 10몇 년 전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옛날에 갖고 있던 자료는 요 정도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꾸 뭐 옛날 거 갖고 오면 민주진영에 뭐 옛날에 어쨌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어쨌네 갖고 오면 저도 똑같이 이준석의 몇 년 전 막 10년 전 얘기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최근에 그 알림이단에서 그 만들었던 준성열차를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곳에 또 나무위키로 쪼로로 가가지고 어떤 내용을 저렇게 담아내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혐오, 사자 명예훼손 요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 준성열차 같은 것도 똑같이 그럼 규제를 해야지. 황희도는 노무현 대통령 합성물에는 강경 대응을 주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준석 합성물을 유포했다? 야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야 황희도? 요런 식으로 지금 나무위키에 박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무위키에 저렇게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 짤입니다. 요 짤.
요 짤을 퍼뜨렸으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대응하는 게 내로남불이래요. 요거 그 알림이단에서 올라온 걸 제가 홍보를 했다고. 이게 내로남불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 수준의 그 짤을 퍼가면은 욕을 먹는 거냐,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또 팬코 준천지들이 발악을 하니까 제가 요거를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을 베는 만화를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그 전 대통령한테 당시에 대표였죠. 그때 찾아가가지고 90도로 인사 박았던 게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준석의 목을 베는 걸 갖고 왔습니까? 요게 이준석 씨가 늘 뭐 문제 제기를 당하면 빠져나가는 패턴입니다. 제가 똑같이 이준석 화법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 사진 하나 딱 공유하면서 팬코 준천지 여러분, 제가 이준석의 목 베는 만화를 공유하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요런 식으로 짧게 딱 심플하게 페북 올리면 준천지들은 와 맞다 요렇게 열광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준적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씨처럼 제가 이준석의 목 베는 만화를 공유했습니까? 라고 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운운하면서 저렇게 물타기 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명박 국정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윤석열 국정원이고, 이게 내란, 특히 사이버 내란이랑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완전히 민주진보 진영이 결집을 하니까 서거 이후에도 심리전을 펼친 게 바로 이명박 국정원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수년간 이어져 왔어요. 합성 짤 같은 거. 제가 그게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지난 십수년간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성공해가지고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거랑 앞서 준석열차 하나 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게 어쩜 저렇게 준천지스럽습니까? 맨날 무슨 뭐 한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 어떤 거 비슷한 거 찾아갖고, 그럼 민주당은요? 그럼 이재명은요? 맨날 요따위로 나와갖고 토론의 신 등장했다. 역시 하버드 천재 이준석이다. 이 토론왕 서사도 이제 박살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건 뒤에 더 말씀드릴 텐데, 그런 의미에서 팬코 준천지들이 노무현 대통령 뭐 합성물 가지고 운운할 거면 최소한 이준석이 막 십몇 년 동안,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게다가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준석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좀 그만 떠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좀 약간 요즘 모습과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망과 비난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대중은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 리더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팬코 준천지 여러분, 요것 좀 퍼날라갖고 팬코에 올려서 이준석 씨 좀 보게 해달라니까요. 아니면 제 페이스북 차단을 좀 풀어주게 해주든가요. 아니 그렇게 페북 차단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를 못해서 안달입니까? 저번에 지난 딱 1년 전이죠. 총선 때도 천하람 씨가 그때 당시에 조금 뜬다 싶으니까 바로 천하람 방패로 앞세우고, 그런 걸 제가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준석이 또 무슨 말을 했었냐? 미러링은 문명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라고 이준석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준석은 정작 남들한테는 그렇게 토론을 가르쳐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남들 하지 말란 걸 지가 다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최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마치 100분 토론에서 본인을 향해서 열을 올린 것처럼 막 표현을 했는데, 1시간 20분짜리 영상에 1분 나왔어요. 1분 잠깐, 그것도 지나가듯이 얘기 나온 거, 장성철 씨가 먼저 얘기 꺼내갖고 그 얘기 잠깐 나온 거, 그걸 두고 마치 무슨 모든 100분 토론의 주제가 이준석이었던 것처럼, 저게 자의식 과잉이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열을 올린 건 바로 당신이 지난 대선 때 가족까지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던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뭐 강남 파락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계급, 학벌, 사회적 지위 모든 게 일치하고 결혼까지도 근친교배 수준이다.
한 대표는 그 전형적인 케이스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비유라고 얘기를 하겠죠. 비유, 실제로 저런 식으로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걸 비판하는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꼭 근친교배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댓글이 달렸냐,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니도 똑같이 또 싸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준석 논리로 미러링한 거다, 표현의 자유다 라는 반응도 나왔었는데, 오죽하면 당시에 fem코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었어요. 워딩 좀 이건 센데, 이게 참 말하는 게 fem코스럽다, 트럼프 따라하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었거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맨날 저런 식으로 fem코만 보면서 정치하면서 민주당 586을 겨냥해서 무슨 말합니까? 586들은 자기들이 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막 낄낄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본인도 젊은 척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40을 넘겼어요. 나이가 40을 넘긴 인간이 무슨 맨날 fem코 보면서 글글거리고 다니고 있고, 맨날 fem코 용어 갖다가 쓰면서 거기다가 효능감 주고 있고, 자기같이 여론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기대해도 좋을 거야, 요런 얘기를 떠들고 있고, 이런 인간이 누가 누구한테 젊은 척이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특히 제가 이때 롤을 전형적으로 안 해본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죽하면은 그 게임에 빗대가지고 정유라 씨한테도 그때 욕을 먹었거든요. 한마디로 롤이 뭔지 모르는데 나 이준석, 나 롤에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은 하버드 천재, 요런 거 어설프게 마케팅하려다가 정유라 씨라든지 아니면 국힘당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욕 먹었습니다. 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이준석 씨는 남들 그렇게 비난하는데 정작 자기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잣대대로면.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가서도 영농인 대통령 타령하다가 어땠습니까? 정작 본인 부친 농직법 위반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자긴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 고속도로 졸음 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라는 거를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니까 거기에 또 댓글로 와가지고 중국 요 친종 프레임 또 씌운 거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왜 이준석 씨가 망신당했습니까? 이준석이 따릉이 대신 아이오닉 5를 탄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요것도 이제 그 중국산 그 배터리를 장착했다. 그럼 이준석 너는 또 뭐냐? 요런 비판이 나와서 그대로 또 런을 했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 댓글에 와가지고 깔짝깔짝 대길래 저도 그때 그래서 똑같이 이준석을 미러링 해준 거거든요.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기는 무슨 윤석열 내란 세력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거 유튜버하고 자기는 손절했다고요? 토론 몇 번 깨작깨작한 척하면 그게 자기가 거리를 두는 겁니까? 지금 친중 프레임을 어디서 계속해서 씌우고 있습니까? 지금 내란 옹호 세력들,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 그들이 오랫동안 지금 친중 프레임을 씌워왔는데 자기는 필요할 때 그게 그대로 올라탄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악마화하는 거, 저쪽에서 그렇게 뿌려댔던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런 검찰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이 맞아떨어지는 거지, 저쪽에서 뿌려놓은 거는 그대로 쏙쏙 알맹이만 뽑아 먹으면서 남들 공격할 땐 다 지 무기로 갖다 쓰면서 자기는 거기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나만큼 합리적으로 손절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따위 말장난을 하니까 당신이 더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미러링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페북 차단당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차단 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험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비단 주머니 타령하면서 그 자랑을 했는데 당시에 그 족발 열차로 팀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랑 열차 팀킬 주머니 얘기했다가 차단당하고 아직까지 안 풀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하게 됐냐? 개혁신당의 정국진 씨라고 있습니다. 정국진 씨가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미러링을 하더라고요. 허은하 비방에 열을 올린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가 1분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한 거를 그 페이스북에다 자기의 열을 올린다고 표현을 한 거를 개혁신당의 정국진 씨가 그대로 너가 지금 허은하 비방에 열 올리고 있지 않냐?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한 건데 요게 포인트는 이거죠. 요 글을 보니까 갑자기 이준석이 저를 차단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차단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이어집니까? 야, 저거는 맨날 누구랑도 토론 뜨자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 막상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사람들만 보면은 도망치는구나. 그래서 저 완전 런준석이구나. 저게 준석열, 입틀막 뭐가 다르냐. 요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준석 씨를 지금까지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 반대로 해서 그래요. 야, 오죽 저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면은 어떻게 우리 준석이한테 차단을 당하냐. 와, 이준석의 차단? 요건 쉽게 못 보는 건데. 아니 일반 네티즌들도 차단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참고로 뭐가 쉽게 못 보는 겁니까? 툭 하면은 저도 이준석한테 차단 당했어요. 맨날 올라오는데. 근데 일반 네티즌들 막 가계정이라든지 와서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차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정치판에 있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얼굴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있고, 게다가 개혁신당 같은 당에 있는 정국진 씨는 심지어 지금 사기 횡령 배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차단해놓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럼 요것도 이제 제가 이준석 언어로 그대로 비유해볼까요? 홍준표한테 페북 차단당하기 쉽지 않은데, 야, 홍준표한테 페북 차단당할 정도면 얼마나 인간 말종이냐 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아니 제가 자료를 왜 다 모아놨겠습니까? 제가 왜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이준석 씨 토론, 강의, 뭐 페이스북 글 이런 걸 다 모아놨겠습니까? 요런데 적재적소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때 이랬다가 저때 저랬다가 하는 게 이준석 씨의 주특기니까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준천지들의 잣대대로면 이준석은 어떻게 홍준표 같은 사람한테 차단을 당하냐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홍준표 씨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녹취 공개. 준석아, 네 홍준표 복당 바로 시켜라 하니 이준석 네. 이래놓고 무슨 뭐 홍준표, 이준석이 명태균이 뭐가 어째요? 참고로 윤핵관들 저격하면서도 뭐라 그랬냐? 설마 또 익명질인가? 한마디로 익명질 한다면서 맨날 저렇게 욕을 했었는데 정작 그때 그 코파 사파 사진 그거 터질 때 뉴스 토마토를 비롯해가지고 이준석 씨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터뜨렸습니까? 근데 그 무렵에 이준석 씨도 얼마나 열심히 익명질을 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진절머리 난다면서 그게 이제 윤핵관이 할 때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야, 나는 하버드 천재잖아. 내가 하는데 뭐 너 마음에 안 들면 나 팬코 준천지 풀어? 거의 요런 태세예요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준석 씨가 익명질을 한다고 해도 이준석과 명태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태균기 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태균기 부대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이준석이 여태까지 강조해온 공정한 경쟁은 뭐냐? 이준석 씨 본인이 페이스북에 답을 써놨잖아요. 내로남불, 패시브, 이준석의 패시브. 나는 다 돼. 내가 하는 거는 언론에서 막 이렇게 유착하고 이런 문제는 빈번한 일이야. 하지만 니네가 하면 그건 유착이지. 이게 이준석의 세계관이 이준석이 말한 공정한 경쟁이에요. 내가 박근혜 퀴즈로 그 덕분에 종편이랑 예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컷 인지도 높이고 그리고 사다리 차는 거 단물 쪽쪽 빨아먹고 야 박근혜 이제 필요 없어 야야 버려 그리고 윤석열 열심히 띄우다가 뭐 진짜 뭐 새로운 대한민국 얘기하면서 윤석열 열심히 옹호하다가 야 저 나락 간다고 야 버려 실컷 그게 이준석의 본질이다.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의 여러 가지, 애초에 그것도 말도 안 됐지만 서사를 박살내는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허은하 대표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준석 씨가 가장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허은하 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겠죠. 그럼 fem코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허은하 지금 뭐 영향력도 이제 없지 않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팀플레이를 한다는 게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허은하 대표고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남겼냐? 응답하라 이준석. 한마디로 당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벌써 열흘이나 지났다 이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토론의 왕 행세를 하면서 나 이준석 토론의 왕이다,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최근에도 심지어 전한길, 황교안, 동덕여대 다 토론하자, 대선이든 뭐든 핑계 댈 수도 없죠. 가장 최근에도 여기저기다가 토론하자고 또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또 띄워줬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준석의 눈에는 허은하 대표는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응답하라 이준석 벌써 10일째 응답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런준석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런준석의 10일 곧 100일이 될 거고요. 저도 저렇게 10일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이게 30일, 300일, 저도 이제 1000일 넘었거든요. 근데 허은하 대표를 무시하는 건 저 같은 사람 무시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계속 무시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허은하 대표가, 야, 허은하 대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네 자신 없으면 2대2 토론도 내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이준석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왜 최근에 100분 토론 본인이 글 쓸 때 허은하 대표 발언을 끌고 왔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입장에선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앞으로 저를 비롯한 민주진영에서 허은하 대표 말을 못 받아쓰게 만드는 거. 그걸 막으려고, 야, 허은하 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 얼마나 욕했는데 그럼 니네 이것도 받을 거냐?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얄팍한 술수를 쓰는 거거든요. 이준석의 심리가 이런 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나름 머리를 잘 굴린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흑역사를. 저도 밥 먹고 10대 때부터 심리전 막 연구만 해왔다니까요. 키보드 워리어 생활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게임 기본기를 쌓는 데 썼다면 제가 프로게이머로서 조금 더 성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준석의 심리는 이런 데서 다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 민주진영 지지자들, 그리고 국힘 지지자들이 허은하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걸 이준석은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말 인용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힘을 못 싣게 만드는 게 지금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기가 그대로 또 준적준사리를 허은하 대표한테도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에다 또 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요건 자기들도 이제 굴려봤겠죠.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야,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 포용할게. 이거 지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또 저렇게 언플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포용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막 누구처럼 안 해. 쳐내지 않아. 우리는 포용할게. 멋대로 윤리위 카드 들고 흔들어가지고 실컷 협박 다 해놓고, 실컷 기사와 다 써먹어놓고, 그래놓고 포용한다고요? 실제로 자기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허은하 대표를 저런 식으로 끝까지 몰아내고 내쫓았으면 자기들이 그대로 어떤 식으로 박제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틀고 또 언플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품이 넓은 척하는지 참. 그 옆에 있는 천하람 씨도 정치를 참 이준석한테 배워가지고 똑같다, 그 말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노게임.kr 여기에 이제 검증 대상 1호로 이준석이 지금 박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팬코 준천지들 입장에선 얼마나 허은하 대표가 믿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인규도 그렇고 허은하도 그렇고 개혁한다던 우파 애들은 자리 잃으면 왼쪽으로 호다닥 뛰어가는 거 겁나 웃기네. 요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또 신인규, 허은하 두 사람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인규 변호사도 이준석 씨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적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 개혁을 얘기하는 신인규,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허은하, 이 두 사람을 피해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이준석이 무슨 토론의 왕 행세합니까? 앞으로 이준석이 토론 얘기만 하면
신인규 허은하랑 토론하고 와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토론이든 기회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참고로. 아무튼 그러니까 저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원하던 거를 못 먹으니까 배신을 해서 등 뒤에 칼 꼽는 것부터 능력에 비해 자의식 과잉이 넘치고 라는 팬코 준천지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팬코 준천지 여러분, 요런 식으로 글을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준적준이 있다니까요. 먼저 첫 번째, 자의식 과잉. 이준석 씨가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한마디로 방송을 보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나 이준석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가져라. 나는 원래 정치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정치한다고 했을 때 내 나름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고마워해라 이 자식들아 라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팬코 세계관 들으면 요 말이 있죠. 누카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거 이준석 씨도 방송에서 자주 써먹던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이준석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 누가 정치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가 이렇게 이준석 씨가 맨날 정치한 거죠. 저는 그대로 그냥 이준석 씨한테는 이준석의 준적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자론이요. 이준석 씨가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배신자다 저거. 그래가지고 무슨 위장 그 우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 들을 때 이준석 씨가 오죽 쌓여 있었는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정치하면 그게 배신자지.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했다고 그게 배신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요 얘기가 지금 신인규 허은하한테 적용돼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요것도 준적준이에요.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지금 이준석 씨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면 팬코가 무슨 말을 하든 하면 할수록 다 이준석 씨를 향해 간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제가 진짜 친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씨와 팬코 준천지 여러분들은 계속 제 방송 떡밥을 전해주니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맹목적 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첫걸음이다. 맨날 뭐 팬덤 정치가 어쩌고 이재명 개딸이 어쩌고 맨날 개딸 거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저 오렌지 보기도 싫어. 오렌지 달고 막 이준석 대통령 막 환호하는 요런 그 자기의 그 준천지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하지만 과거에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밖에 있어요. 이것도 조작설 나올라요. 조작설. 다른 방송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진중권 씨랑 같이 방송에 나온 건데 이것도 조작설 나올라나 이것도.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밖에 있어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1년엔 요런 글도 남긴 바가 있었죠.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말자. 한마디로 아무리 자기가 트위터 온라인상에 무슨 말을 떠들어도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 씨 본인도 지금까지도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질 않아요. 맨날 냅다 페이스북 가가지고 끄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팬코 준천지들이 그 이준석 수호한다고 나올 때 7명이었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팬코만 보면은 거의 한 7만 명의 대군을 끌고 있는, 7만 명이 뭡니까? 한 7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인데 현실에 오프라인에 나오는 것만 보면 7명. 그러니까 맨날 뭐 합니까? 팬코만 보는 거예요. 팬코만 계속. 이거 팬코. 나 이준석 오늘 대단한데. 오늘 이거 좀 조회수 많이 나오고 오늘 따봉 좀 많이 받았는데. 나 이준석 이거 대선 주자감인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요런 짤이 그래서 나왔던 거죠. 이준석이 이게 이제 원래 마오중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이번에 맞삼중이 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마삼중이 딱 저기 찍으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 이제 팬코 준천지들 우르르 가가지고 우리 준석이 형을 건드렸어. 요런 식으로. 요것도 혹시 그 내로남불이라고 욕할까요? 뭐 합성 짤 뭐 어쩌고 했다고? 이거랑 노무현 대통령 합성 짤 대응하는 거랑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열심히 떠들어 보길 바랍니다. 뭐 얼마나 그거에 공감해 줄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또 합성 짤 퍼나른다고 나무위키에 추가하세요. 그럼 이것도 황희두가 노무현 대통령 합성물엔 대응하는데 이준석 저거 마삼중 우리 준석이 형 건드렸어라고 나무위키에 쓰세요. 이것도 그러면. 아무튼 그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씨는 이제 그 뻑가 씨처럼 본인이 열심히
혓바닥을 놀려온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박성민 씨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하차한다고 하죠. 지금 하나둘씩 지금 이준석 씨는 계속 허세 부리고 있지만 하나둘씩 지금 본인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물론 박성민 씨는 참고로 이거는 개혁신당 이슈와 무관한 거다. 부적절한 계약 아니라니까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 시점에 하차를 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 민컨설팅으로 돈이 갔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남겼다고 해서 이게 정말 다 오해냐. 하지만 정작 압도적인 반응은 뭡니까? 니 같으면 믿겠냐. 이런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립기여인 척하면서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결국 민낯 까보니까 뭐냐 이게. 평론가로서 실컷 부적절한 행동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받은 거 아니다. 김현정의 조작쇼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것도 기술적 오류입니까? 제가 우연, 오류, 협업, 빈번 지금 이준석 씨와 뉴스쇼 측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런 댓글이 사라진다고요. 팬코아 결탁한 CBS 이런 거, 런현정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필 오류가 딱 저것만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필 정말 공교롭게도 이거를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댓글이 싹 다 갈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채팅창이 전부 다 오류가 났다든지 방송이 하다 꺼졌다든지 그러면 기술적 오류라고 이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어쩜 저런 댓글들만 쏙쏙 골라서 없어지냐니까요. 우리 네티즌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김현정 씨가 돌아올 때의 채팅창이 도배가 될 거고 커뮤니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준석 씨가 만약에 뉴스쇼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당연히 또 대응에 나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뉴스쇼 측의 해명 방금 전에 그 비율을 보니까 좋아요는 1200인데 댓글이 1900개예요. 한마디로 이준석 씨의 최근 빈번하다는 해명이 뜬 상황에 그럼 이게 얼마나 그동안 빈번하게 주고받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이준석 이들은 이런 방송사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신 있으면 허은하를 고소해봐라 라는 반응도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는 계속 그 자기 안에 있는 팬코라든지 자기 주변에서 함익병 씨가 또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3파전이면 이준석이 40%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맨날 들으니까 이준석 씨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다고요. 옛날에 이제 어떤 정치인 지망생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합성 사진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 합성 사진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에는 이미 이들이 패밀리로 묶였다. 이런 상황에 이준석 씨의 그 준스톤이어원 어떻게 되고 있나 봤어요. 오늘까지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9시간이 남은 상황에 아직 후원자가 1000명도 못 넘겼더라고요. 그래도 8명 9시간인데 1시간에 1명씩만 하면 그래도 1001명 되지 않겠습니까? 1000명은 넘겨야죠. 그 많던 이준석 군단 어디 갔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준석 40% 나온다며요. 아니 함익병 씨 말대로 3파전이면 40%가 나오는 이준석의 후원자가 992명이면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 이준석 씨가 아무리 저렇게 압도적인 새로움을 얘기한다고 한들 누가 도대체 이준석한테 대한민국 묵은 관성을 깨부술 거라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공론장, 이 디지털 민주주의가 어려운 건 익명의 뒤에 숨어서 어떤 공작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마드 운영자 옛날에 이준석이 자기랑 같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여성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윤석열 체포 직전에 작업 계정 하나가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 채널을 팔로우하던 지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작업 계정이 한두 개겠습니까? 한마디로 여자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윤석열 내란 집회 저거 탄핵 집회 나가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 여성들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성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뭐 여성 인권이 뭐 지켜나고 살아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과 워마드 운영진이 한 캠프에 있었다는,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주위에 정말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세대포이론 운운했었죠. 명태균이 있을 때는 세대포이론이었지만 결국 명태균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만 하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준석 씨, 세대포이론이 아니라 셀프포이론이 됐다는 겁니다. 모두를 적으로 돌려놨어요. 모두를. 지금 fem코 준천지 빼고는 모두가 적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포이론이 아니라 이번 대선은 이준석의 셀프포이론 볼만하다. 일단 당장 이거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또 있었죠. 대선 비호감도 이준석이 1위다. 왜 1위가 나왔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이준석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민주당 내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해도 너무한다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 요즘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준석을 어떻게 합리적 보수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까? 뻔히 지금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이란 얘기를 해서 그걸로 차라리 논쟁을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할 텐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준적준,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들이 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나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진 이준석이 합리적 보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을 품자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준석한테 쫄아서든 아니면 이준석을 띄워주면 fem코 같은 데서 본인을 또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띄워주니까 그런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이준석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이준석 씨한테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고 사기 횡령 배임 언론 유착 문제에 대해서 왜 이준석이 계속 침묵하고 허은하 대표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학습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생이 지금 개혁신당에 있다는 거, 그 연구원 쪽인가 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겁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정치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끌어안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도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따끔하게 회초리 한 세대 때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손에 손잡고 모두가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 아예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모든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처럼 됩니까? 지금 이준석은 언제든지 다시 국힘하고 그 본진으로 돌아가가지고 장난질 해먹으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여기저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면서 자기 몸값을 키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적준의 세계관 중에 아주 일부, 제가 그동안 몇 년간 모아놓은 자료들을 왜 모아놨냐 요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준석의 내로남불, 저한테 이제 그 fem코 준천지들이 내로남불이라 하길래 내로남불이란 무엇인가, 뭐 그리고 과거에 막 글 어쩌고 저쩌고해서 올리길래 과거의 흑역사란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따로 잘라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발 민주당 안에서 이준석 좀 뭐 합리적이다 끌어안자, 이준석이 2030 남성들을 뭐 데려올 수 있다, 제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뻑가, DC, 일베, fem코, 아카라이브 이런데 싫어하는 젊은 남성들 엄청 많다니까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도 그들을 싫어하는 남성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나,
되게 민감한 이슈 맞습니다. 뭘 하더라도 비판을 일각에선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런 건 전부 다 건너뛰고 이준석 오면 젊은 남성이 온다? 이건 젊은 남성들을 또 무시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싫어하는 젊은 남성들도 많은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같은 당 얘기를 진짜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fem코에선 또 그럼 저런 사람들 띄워주겠죠. 뭐 황희도 저거는 막 극좌라 그러고. 제 방송을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극좌가 됩니까? 참고로 이제 진보 그 진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미니스트 분들 중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fem코에서는 야 저거 스윗남이다, 저거 남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프레임 장난질로 이준석 씨 비판하고 DC 일베 fem코 대응하는 걸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비판 받아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